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네. 지루했어요. 예, 지루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예전처럼 좀 익사이팅하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네, 다들 네. 재미없다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괜찮은 걸까요? 비트코인은 좀 너무 익사이팅하니까.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네,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익사이팅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등락폭이 너무 좁고 종목들도 이제 뭐 크게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보면은 네. 이게 등하락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사실 지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니까 또 그 반등 이상으로 또 가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으로 봐도 좀 아침에 좀 하락하면 또 오후에 좀 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이 제자리권에 지금 계속 있는 그냥 가만히 지금 일주일 내내 뭐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시장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뭐 매매를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제일 그냥 편안한 또 그런 시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내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60일선까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사면서 좀 코스닥이 이제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면서 이제 코스닥이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들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막판에 좀 기관들이 사들어 오면서 개인들이 좀 팔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게 금요일 날에 네. 연기금 그 기금 운용 회의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뭐 편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시장에서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전에 어떤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편입비율을 좀 높인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 기금운용회의에서 이제 바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기금에서 총 30조 정도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한 20조 정도를 팔았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고요. 한 10조 정도 남았는데 이제 총알 10발 남았네요. 한 무섭네요. 20조 정도를 먼저 팔았다고 연기금의 하니까 어떻게 총알은 보면 무서워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절반 이상은 팔았고 한 이제 한 10조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물량은 지금 기관들이 개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뭐 예탁금도 한 60조 정도 있고 하니까 좀 10조 정도는 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요즘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8거래일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왜 코스닥이 더 강한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또 어떤 반등? 그냥 키 맞추기 장세예요.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 네. 이제 요 정도 올라왔잖아요. 요 정도. 예, 코스닥 차트나 사실 코스피 차트나 레벨은 비슷합니다. 예,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60일선과 21선 요 정도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단기간에 빠져 있다가 60일선 부근까지 올라온 거니까 사실 그냥 키 맞추기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붙어서 올라온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저는 그냥 요즘에 코스닥이 강하길래 이제 포트를 그럼 코스피에 있는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로 집중을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네. 좀 별로인 건가요? 네, 지금은 코스피, 네. 코스닥을 따지는 것보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들을 할 텐데 미국의 이제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고 어떤 업종군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을 잘 내느냐 3월 달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 때도 좀 실적이 어떤 게 좀 더 잘 날 것 같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싸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나 실적들을 만들어줘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코스닥을 떠나서 그냥 기업의 이익들이 좋아질 만한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 가치를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연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폭스바겐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은 네. 또 현대차 이슈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보셨나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그 좀 피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LG화학이나 지금 삼성 SDI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기대감으로 실적도 물론 뭐 괜찮긴 했지만 그 실적 대비 어떤 밸류나 그런 멀티플을 좀 많이 줬었는데 네. 지금 이제 폭스바겐 자체에서도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 지난번 테슬라에 이어서 또 폭스바겐, 그리고 또 오늘 뭐 현대차도 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시장에서는 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데 좀 약간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좀 잘 갔던 그런 어떤 배터리 회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좀 고평가, 그러니까 좀 성장주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배터리주들을 조정받을 때 저가에 매수할까요? 아니면 또 지켜볼까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이 자체의 산업 자체가 네. 좀 시장에서 지금 그 초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초입부예요. 네. 초입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의 원가의 40% 정도를 배터리가 차지한다라고 할 때 자동차 회사로 치면 사실 옛날로 치면은 엔진을 다른 데서 사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원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차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도 리스크긴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원가 절감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된다. 이게 폭스바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폭스바겐에서 만들고 싶다,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왜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나라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일본의 파나소닉,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파나소닉, LG화학, 삼성 SDI 이 정도 회사가 지금 대부분을 만들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의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런 배터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화학 회사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 회사가 그냥 내가 2026년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만들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제가 뭐 그런 어떤 화학 뭐 그런 어떤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아니 이 화학 어떤 부분들의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바로 2026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좀 약간 모험인 것 같거든요. 폭스바겐도. 네.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CATL이랑 그리고 뭐 노스볼트라는 회사, 노스볼트라는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투자한 그냥 배터리 어떤 그런 회사인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특허로만 쳐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2만 개 정도, 2만 2천 개 이렇게 갖고 있고, 삼성 SDI도 특허로 한 2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 한 2천 개 정도 갖고 있고, 노스볼트는 아예 데이터도 없고, 노스볼트는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10조 이상의 어떤 물량을 주고 몇 년도부터 뭐 니네가 만들어 줘라고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조차도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는 지금 만들 수가 있대요. 가능은 한데, 그걸 이제 그 단가에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라는 부분에 그 양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냥 2026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폭스바겐에서 뭐 워낙에 큰 기업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하겠지만 100% 성공할 거라는 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소문일 뿐인데 일단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미래 먹거리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쏟아지는 네. 비는 조금 피하고 보되 네. 일단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 피해갈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배터리 회사들이 아직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판매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막 그 차들이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당장 실적을 많이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단계니까 네. 단계다 보니까 이 산업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핸드폰, 스마트폰도 처음에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런 기대를 받던 회사들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매출을 낼 때 그걸 확인하면서 다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그런 핸드폰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약간의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뭐 현대차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주식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의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대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나 이런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지금 뭐 100만 원 갔던 주식이 80만 원 내려와서 한 20%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이걸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조금 지금 이 산업군 자체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서 조정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뭐 바로 V자로 반등 나오기에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지수도 그렇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고, 당장 이 회사가 뭐 당장 그 뭐 전기차들이 많아지면서 당장 실적이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할 건 없다. 그냥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자.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올 때 비중 줄이고 좀 천천히 보실 필요 있고요. 새로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도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지금 뭐 지수가 당장 여기서 뭐 내일 뭐 이렇게 갑자기 치고 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2차 전지 분야 종목들은 지켜보면서 천천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정작 오늘 만도에 확실한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정작 이건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 네. 오늘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서스펜션을 이제 그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네, 좀 이거 정말 호재거리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장 초반에 네. 좀 오르긴 했는데요. 그 전부터 만도가 조금 사실 이 주식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 현대차 관련된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만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오는데 만도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뭔가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제 미리 올라온 거고, 그리고 오늘 재료가 노출되니까 그냥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하락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자동차 관련된 지금 전반적인 그 부품주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많이 내려오고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계속 한 종목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현대위아나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봐도 지금 이건 만도의 모습인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기아차의 모습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반등권으로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락하던 어떤 흐름이 좀 멈추고 옆으로 좀 이제 기고 있거든요. 좀 옆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 자동차 이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 좀 멈추고 좀 이제 이후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가 미리 이제 재료를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매수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약간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따라가서 뭘 하기보다는 네. 좀 지켜보면서 좀 내려올 때, 만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흐름 보니까 한 58,000원, 59,000원 요 정도 수준이 오면 굉장히 조금 또 빠르게 매수세가 붙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그 에이다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어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만도까지 2차 전지주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슈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3%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예정돼 있던 수순이고 사실 예상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그럼요. 네,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공모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시작하면 이런 기대감에 앞으로도 이런 공모주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요. 네. 다 아마 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감에 경쟁률 때문에 이제 좀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상장하면 또 그런 어떤 따상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공모주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정도 더 떨어지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올라가던 흐름이 멈추면 공모주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내려오는 어떤 이 과정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주는 상장하고 나서 함부로 뭐 매수를 했다가는 조금 약간 어려움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종목별로 이제 투자자들 뭐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요. 이 네. 종목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기만 했고 개인만 사들이고 있어요. 네. 개인들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주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사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네, 일단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이 기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전에 SK 바이오팜이 있었잖아요. 네. 이 바이오팜이 오히려 기대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이때 당시에 코로나 어떤 이슈에 그냥 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SK 쪽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오 회사 중에 첫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바로 다음날 점 상한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첫날 상한가 뜨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점 상한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올라갈 땐 이렇게 좋지만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선가 이렇게 한번 터지니까 이날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고통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과정을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지금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나 다시 이게 짧게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조금 이거는 이미 이슈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빠져나오시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물린 게 있다면요. 근데 이슈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고 또 네. 백신 개발 그런 임상 결과도 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좀 안 좋게 보시나요? 그런 게 물론 이제 다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주식은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에 이제 충족하는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또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그 안에서 그냥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추세를 크게 벗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SK 케미칼도 한번 보시면 대주주잖아요. 네. 예, 대주주인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그 상장되고 나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오고 짧게 반등 나오고 지금 또 다시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지금 이 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격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을 빼고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빨리 좀 나오실 생각 하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그 안에서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그 신규 상장주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거기에 투자해서 만약에 뭐 물리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전부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좀 그냥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올라갔을 때 상승폭보다 내려갈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상장 날부터 개인들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최대 주주 SK 케미칼까지 조심하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